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갈등은 정치의 본질이죠. 한 가족 내에서도 의견 불일치가 다반사인데 모든 지역에서 모든 계층을 대변한다며 모인 정치가 갈등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대변하는 이들을 위해서 싸워도 아주 잘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야당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고, 독재라고 규탄합니다. 야당이 새 정부의 선택과 결정에 이의 제기하고 싸움을 거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워도 아주 잘 싸워야 국민들도 그 갈등이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 파악하고 응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폭고, 독재,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기준으로 출범 한 달 된 정부의 합법적 절차에 의한 임명을 독재라고 합니까? 이러면 싸움이 제대로 안 됩니다. 국민들이 너무 답답했는데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지점을 단어로 구체화시켜주고 공감대를 끌어내고 그렇게 여론과 함께 여당을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건데 자기들 뜻대로 안 됐다고 독재 딱지를 이렇게 쉽게 갖다 붙이는 건 너무 게으른 겁니다. 제 불만은 그러니까 싸운다는데 있는 게 아니라 잘 싸워야 서로 긴장하고 성장도 하는데 지금 너무 못 싸운다는 데 있습니다. 야당 좀 잘 싸웁시다.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네.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게 첫 뉴스겠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전격 임명한 겁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의 검증을 이미 통과했다. 임명 이후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정책 능력이 입증된 데다가 국정 공백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임명 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야당 지도부에 먼저 알리고 양해 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당연히 야당은 여기다 이제 반발을 하는데 반발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반발과 관련된 워딩들이 제가 보기엔 게을러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격앙된 반응 보였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포기와 독선 독재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임명 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이자 좌시할 수 없는 폭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국회 보고서 이제 채택하지 않으면 열흘 이내에 다시 청와대에서 국회에 요청을 하죠. 해달라고.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는 건데, 열흘 이내이기 때문에 하루만 시한을 주고 다시 채택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열흘 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부여된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정당 인사권. 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적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채택이 잘 안 돼서요. 채택이 안 되면,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채택 안 된 사람들 중에 된 사람, 인사를 결국 한 사람이 27명이에요.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단 한 명도 보고서 불채택으로 낭만 인사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10명이 채택 없이 그냥 임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논조에 따르면 10년 내내 독재를 한 거예요. 폭거, 예. 네, 폭거랑. 예. 근데 첫 번째 인사부터 독재라고 단어를 세게 한다고 저절로 이게 이제 설득력을 얻는 게 아닌데 저는 이게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게으른 워딩이라고 봅니다. 적당한 어휘를 찾지 못했다고. 만약 이걸 독재라고 하려면 대통령은 야당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인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법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지금 제도는 이제 청와대가 이 사람을 봐달라고 국회에 부탁을 하고 국회는 검증을 하고 보고서를 통해서 국회가 대변하는 민의를 이제 대통령에 전달하고 대통령이 합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민의가 그렇다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준 거죠, 중간에. 합법적 인사권이지만 야당이 대변한 민의는 이렇다고.
근데 지금 소위 민이라고 하는 여론이 이 인사에 긍정적이에요. 어제 청와대가 밝힌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부담 없이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의도에서는 그 인사를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떨어뜨리고 싶었으면 여론이 떠나갈 정도로 문제점을 정확히 찾아내서 전달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번에 실패한 거예요. 이건 진 겁니다. 이 여론전에서. 그러면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독재라고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 첫 번째 본인들이 낙마시키고 싶었던 인사를 낙마시키지 못했다고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게으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실망입니다. 야당의 싸움 실력에. 자, 다음 수는요. 네, 더 큰 내가 남아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인데 김상조 위원장과 달리 강 후보자는 야3당 모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만큼 1차 시한은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문제죠. 이 헌재 소장 자리는 표결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야당, 야3당 입장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대 이 김희수 헌재 소장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질 게 분명하고. 네, 이미 그 의사는 아주 확실하게 밝혔는데요. 예. 문제는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한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김인수 헌재 수석에게 불똥이 튀게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강경화 후보도 지금 이 추세면 임명을 그냥 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고요. 예. 엉뚱하게 김인수 헌재 수석이 낙마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결에 따라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어제 정부 추경안 반대에 합의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법정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그제 일단 추경안 심사에 동의하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두 당은 어제 추경안 심사에 합의해 준 적이 없고 추경안 처리 의사 일정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 게 아니라 논의를 같이 해보겠다. 예, 그렇지만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게 국민의당 바른정당이고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예, 추경도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 쉽지는 않겠는데 이것도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야당은 추경 관련해서 본인들이 심의에 참여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걸러내겠다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자유한국당은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 청와대로 초청해서 식사 자리도 마련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도 아예 불참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저항으로 제1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이 전략이 성공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예. 설득력이 대중적으로 그렇게 있는지. 이 전략을 현 지도부가 잡은 걸 텐데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불참합니다. 아예. 사실상 거의 모든 국회 일정이 불참하겠다는 거고 마찬가지네요.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29일에서 30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일정 소화합니다. 다음 달 1일 귀국길에 오르는 3박 5일간의 일정입니다. 드디어 만나는군요. 굉장히 뭐랄까요. 흥미진진한 만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역대급 인물 아니겠습니까? 미국.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비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트럼프 자신이라고. 아무래도 지금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미국 언론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자기를 칭찬해 준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뭐. 자기애가 넘쳐서요. 네,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 네, 강요들과 모여서도 자기 얘기를 한다고. 국정을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어떤 포인트로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외교 관례는 뭐 표준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을지 전략적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크롱 같은 경우는 악수를 세게 하는 것으로 네, 그렇죠. 기사를 제압한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치한 거거든요. 원래 남자들이 유치해요. 대통령이 돼봤자. 근데 양국의 유럽의 강대국과 세계 최강대국이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처음 만나서 세계 언론 톱을 장식한 게 악수를 누가 더 힘 세게 주고 했다. 이게 막 유치하게 짝이 없는데. 굉장히 원초적인 뉴스였죠. 이건 침팬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예. 남자들이 그렇죠, 뭐. 이와간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하고 예민한 이런 전략이 아니라, 뭔가, 독특한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하자고 해야 되나요? 등산을 하자고 해야 되나요? 저 뒷산까지 누가 먼저 올라가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부러 져줘야 하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겨야 되죠. 이겨야 하는 건가요? 악수 가지고 내가 더 오래 꼭 잡고 있었다. 예. 그거 막 자랑스럽게 인터뷰하고 막 언론에서 막 탑으로 다니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그래요, 그게.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본인 재판에서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을 듣던 중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국장에게 할 수 있는 최대 인사조치가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은 파면이나 해임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었냐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증언했거든요. 거기 그 말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크게 웃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소리를 내고 웃었다는 사람 보도도 있고 그냥 얼굴에 웃음이 만면했다 수준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방청했던 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보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웃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기자단 자리가요. 피고인석과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웃음의 여부에 대해서 캐치하기가 각자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예.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되면 기자들은 받아치느라고 그렇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웃긴 웃었다는 거. 예, 공통된 기사는 그겁니다. 웃긴 웃었다는 것 같고 또 웃은 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또 웃었다는 거죠. 네. 유 전 장관과 유영하 변호사가 설전을 주고받자 그 과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웃음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유 전 장관이 청와대에 거듭되는 지시 때문에 승마협회 감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검찰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거듭되는 보고와 지시를 받으면서 속으로 배경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고 정윤회라는 이름을 파악했다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유 전 장관이 대답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그 증언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아까 검사 질문에 거듭되는 보고와 지시 받으면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언제 몇 차례 받은 것이냐 이렇게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장관은 신문 내용을 보여주면 자신이 표시해 주겠다라고 답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 변호사가 주긴 뭘 주냐 이렇게 대치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유 전 장관이 큰 소리 치냐 이렇게 응수했고 유 변호사가 반말하는 거냐 반말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했는데 왜 이러는 거지? 배경이 뭐지? 그러다가 정윤회 이름을 떠올렸다. 이 진술을 하자 유 전 장관이 여기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누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냐 이렇게 묻고 그러자 변호사가 읽은 문장에 그게 나오니까 그걸 보여주면 내가 표시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여기서 갑자기 흥분하는 거죠. 주긴 뭘 줘요. 유 장관이 왜 큰 소리 치십니까? 하니까 왜 반말 안 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걸 보고 또 웃었다는 거죠. 네, 웃었다는 건데. 피고인석에 앉아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다행히도 앉지 않았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웃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제가 긴장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 자리에 많이 앉아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앉아본 경험상 자기가 웃으면 그 웃음이 재판관에게 어떻게 비칠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유무죄에 따라서 예상되는 형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심각하면 웃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웃기는 사람 잘 안 나오고요 사실.
재판정에서.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하는 말, 유 장관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이런 식의 언론이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 기자들이 이렇게 추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웃음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그렇죠. 웃는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진짜 웃긴 상황이 나와도 웃음이 안 나오지만 이건 웃을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 상에서 또 제가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이루어지는데 웃는 게 뭐냐. 네. 증인과 변호인이 막 싸우는데 웃잖아요. 네. 제가 문의한 전문가에 따르면 궁금하니까 궁금한 항상 전문가에 물어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배신의 정치 혹은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사람을 이 이분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분법일 수 없잖아요. 이분법을 어떻게 보냐면 보통 사람이 사람을 파악하는 건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보고 그때그때 파악을 하기 마련인데 그냥 저 사람은 선, 이 사람은 악, 뭐 내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예. 이렇게 딱 잘라 구분을 해버리는데 이게 이제 경제성 인격이거나 조현병 스펙트럼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삶을 보면 항상 자신이 의지할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때 안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각해보면 뭐 최태민 씨부터 최순실까지 절대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항상 자신이 의지하고도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꼭 필요로 했었죠.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증인과 변호인이 싸웠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죠. 예. 실제 존댓말을 했는데 갑자기 반말하는 거냐고 큰 소리 할 일이 아닌데.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흥분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는 상황을 보면 안도하게 된답니다. 안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웃음은 그걸 보면서 잘한다, 신난다. 신나하는 웃음이라고 본인은 해석한다고 이 전문가는. 예. 뭐 이 해석이 유일한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이없어 웃었다는 해석으로는 부족하다는 따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웃음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웃음을 다르게 해석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면 저희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연락 좀 주십시오. 네. 이상한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웃는다는 건 궁금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다음 수는요? 네,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발견됐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관련한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에 광고 몰아주기 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68억 원의 KT 광고 플레이그라운드가 7건 따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잘 모르는 일이다.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해서 알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수첩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14일자 VIP 지시사항인데 여기에는 이동수 광고 받아주기 점검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 한쪽에 몰아준다고 오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줬는지도 몰랐다고 원래 그냥 훌륭한 광고인이라서 소개만 했다 이게 기본 입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다이어리에 광고 점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예. 평상시에 훌륭한 인재들을 기업에 여러 번 소개해줬고 그럼 또 일은 하겠어요. 근데 딱 한 번 광고인을 취직시켰는데 세상에 그 훌륭한 광고인이 하필이면 최순실 씨가 아는 딱 두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취직을 시킨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그런 후에 광고 총괄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자격이 안 되는 신생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그리고 광고를 연속 7건 추천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지금 그 메모가 그걸 챙겼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증거라는 거죠. 자신이 다 시킨 일인데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모른다고 또 부인해 왔는데 또 종범실록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있군요. 재판 과정에서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를 발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아, 무인기 또 나왔네요. 예. 뭐 이게 북한에서 어떤 임무로 얼마나 자주 뛰었는지 국방부에서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야 하죠. 근데 먼저 눈에 띄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력이네요. 예. 왜냐면은 군사 분계선에서 왕복이 한 540km. 그 위쪽 어딘가에서 날렸으면은 왕복이 대략 600km 정도 될 수도 있는데 2m짜리 무인기에 엔진 연료 체계가 뭔지 대단한 연비예요. 예. 기술력이고 두 번째는 사진기를 봤더니 35mm 사진기던데 이거를 킬로미터 단위 위에 상공에서 찍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멀리 날아와서 찍을 가치 있는 사진이 안 나오거든요. 예. 북한이 이렇게 힘들게 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사제 드론이 많습니다. 예. 요즘은 4K로 찍어요. 화질도 엄청나고.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촬영을 한다면 메일로 사진을 보내는 게 나을 텐데 고생이 많네요, 북한이. 자, 추가 뉴스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건데 자기들 뜻대로 안 됐다고 독재 딱지를 이렇게 쉽게 갖다 붙이는 건 너무 게으른 겁니다. 제 불만은 그러니까 싸운다는데 있는 게 아니라 잘 싸워야 서로 긴장하고 성장도 하는데 지금 너무 못 싸운다는 데 있습니다. 야당 좀 잘 싸웁시다.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문지입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예.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게 첫 뉴스겠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전격 임명한 겁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의 검증을 이미 통과했다. 임명 이후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정책 능력이 입증된 데다가 국정 공백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임명 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야당 지도부에 먼저 알리고 양해 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랬군요. 당연히 야당은 여기다 이제 반발을 하는데 반발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반발과 관련된 워딩들이 제가 보기엔 게을러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갈등은 정치의 본질이죠. 한 가족 내에서도 의견 불일치가 다반사인데 모든 지역에서 모든 계층을 대변한다면 모인 정치가 갈등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대변하는 이들을 위해서 싸워도 아주 잘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야당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고, 독재라고 규탄합니다. 야당이 새 정부의 선택과 결정에 이의 제기하고 싸움을 거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워도 아주 잘 싸워야 국민들도 그 갈등이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 파악하고 응원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폭고, 독재,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기준으로 출범 한 달 된 정부의 합법적 절차에 의한 임명을 독재라고 합니까? 이러면 싸움이 제대로 안 됩니다. 국민들이 너무 답답했는데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지점을 단어로 구체화시켜주고 공감대를 끌어내고 그렇게 여론과 함께 여당을 압박해 10명이 채택 없이 그냥 임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금 논조에 따르면 10년 내내 독재를 한 거예요. 폭거, 예. 네, 폭거랑. 예. 근데 첫 번째 인사부터 독재라고 단어를 세게 한다고 저절로 이게 이제 설득력을 얻는 게 아닌데 저는 이게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게으른 워딩이라고 봅니다. 적당한 어휘를 찾지 못했다고. 만약 이걸 독재라고 하려면 대통령은 야당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인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법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지금 제도는 이제 청와대가 이 사람을 봐달라고 국회에 부탁을 하고 국회는 검증을 하고 보고서를 통해서 국회가 대변하는 민의를 이제 대통령에 전달하고 대통령이 합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민의가 그렇다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준 거죠, 중간에. 합법적인 인사권이지만 야당이 대변한 민의는 이렇다고. 근데 지금 소위 민의라고 하는 여론이 이 인사에 긍정적이에요. 어제 청와대가 밝힌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부담 없이 합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의도에서는 그 인사를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떨어뜨리고 싶었으면 여론이 떠나갈 정도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전달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번에 실패한 거예요. 이건 진 겁니다. 이 여론전에서. 그러면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독재라고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 첫 번째 본인들이 낙마시키고 싶었던 인사를 낙마시키지 못했다고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게으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안 돼요. 실망입니다. 야당의 싸움 실력에. 자, 다음 수는요. 네, 더 큰 내가 남아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인데 김상조 위원장과 달리 강 후보자는 야3당 모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만큼 1차 시한은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문제죠. 이 헌재 소장 자리는 표결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야3당 입장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절대 이 김희수 헌재 소장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질 게 분명하고. 네, 이미 그 의사는 아주 확실하게 밝혔는데요. 예. 문제는 국민의당이 어떤 격앙된 반응 보였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포기와 독선 독재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은 임명 강행은 협치 포기 선언이자 좌시할 수 없는 폭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국회 보고서 이제 채택하지 않으면 열흘 이내에 다시 청와대에서 국회에 요청을 하죠. 해달라고.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는 건데, 열흘 이내이기 때문에 하루만 시한을 주고 다시 채택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열흘 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채택이 안 되면, 임명을 하는 것이 대통령에 부여된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정당 인사권. 네,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적이 꽤 있었습니다. 꽤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채택이 잘 안 돼서요. 채택이 안 되면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채택 안 된 사람들 중에 된 사람 그 인사를 결국 한 사람이 27명이에요. 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단 한 명도 보고서 불채택으로 낙마한 인사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